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담한 공작수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루도고요. 해시태그 해뜩냅니다. 혜택 태그 시그널. 라임 좋았어요. 혜택 태그. 해뜩입니다. 알아요. 혜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붕대를 칭칭 감고 왔어요, 여러분. 이 영화 로튼이 몇이에요? 저 진짜 너무 새로웠어요, 영화가. 근데 재밌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너무 기괴해서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시대풍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되게 시의적절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 이거 르도가 추천했어요. 제가 추천했어요, 여러분. 일단 포스터부터 흥미로웠고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요새 시대를 꼬집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영화를 어떤 이야기로 이 영화, 이 시대상을 풍자를 할까라는 마음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북유럽 영화잖아. 노르웨이랑 스웨덴에서 제작한 맞아요. 건데 우리가 이쪽의 영화를 한 두세 편 정도 그쵸, 리뷰를 그쵸, 했었고 그쵸. 그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몇 개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경계선. 경계선. 그만큼 저는 수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이 영화 역시도 받은 여러 상들을 나열하기 전에 일단 로튼 토마토 지수, 세계적인 영화 비평 사이트에서 다루는 그 지표가 바로 신선도 지수 92%. 92.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완전 이거. 높은 거지. 정말 높은 거고,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관종입니다. 관종이에요. 관종과 관심의 그 사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인 크리스틴 쿠야투소프가 연기 너무 잘해.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싶은데 그 발단은 바로 남자친구 아이릭 세더가 예술가로서 관심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본인이 소외감을 느껴. 그리고 나도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관심을 받고 싶은데 그러려고 알아보는 와중에 우연히도 어떤 약물을 만나게 된다. 러시아의 불법 약품이죠. 그렇지. 부작용 사례도 나와서 생산이 중단된, 실험 자체가 중단된 약품인데 먹고 났더니 피부가 갈라지고 올라오고 혈관이 튀어나올 것 같고 뭐 이런 부작용을 극중에서 이제 그려내게 되지. 그러나 나는 그걸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야, 저래도 이쁘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내용 자체가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한 영화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북유럽 영화잖아요. 나오는 풍경, 배경, 거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생활 양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일상이야. 그들 일상. 저희가 유럽 여행 가면 유럽이야 너무 예뻐 이런 거리들 있잖아요. 맞아. 그들에겐 그게 그냥 평범한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야. 지루하고 뭔가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은? 맞아.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면서 나는 저기에 내가 있다면 저기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내 사진을 찍어서 내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 같은 거야. 나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근데 그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야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를 그렇지. 갈망을 하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뭔가 진짜 아이러니하다. 이게 사람이 무너져가는 게 하나의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에서 모델로서 피를 몸에서 쏟아내는 그 장면을 보니까 야, 이건 진짜 타락에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사람이. 병원에 가야 돼요. 사실 병원에서 나왔으면 안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 최초에 주인공이 불법 약물을 찾아서 그거를 좀 불법으로 또 대량 구매를 해요. 저기 로비하는 어떤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알약을 매일 하나씩 먹다가 최고의 장면 꼽을까요? 바로 이 장면. 바로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먼저 말하고 시작하나요? 네, 충격받았어 진짜. 뭔지 알겠지만 그 남자애가 알잖아. 지금 무슨 말 할지 알지. 알지. 야, 그거를 본인의 입으로 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뭐 보냈단가? 그랬더니 이 주인공인 쿠야트소프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알약을 이게 제가 사실 지금 100% 표현하지 못했는데 아는 거예요, 사실. 하면 거부감이나 불쾌하게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나 이 장면에서의 대사를 인용하는 이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긴 정말 29금 이상의 세계예요. 그냥 아파요, 사람들이. 저 사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왔어요. 농담입니다. 알약을 매일 하나씩 먹다가 남자친구의 집에 유명한 잡지 기자, 신문 기자분들이 찾아오면서 남자친구의 어떤 에디터들이 기사를 쓰고 싶다, 뭐 이걸 어디에 싣고 싶다,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때 여자애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 알약을 몸에 다 때려 박잖아. 그러다가 부작용이 너무나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얼굴이 우락부락, 진짜 울그락불그락 핏줄이 다 터져요. 이거는 근데 진짜 이런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관심을 저는 받으려고? 진짜 얼굴이 다 터져요. 약간 이런 표현 맞아. 심할 수 있는데 아니야,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고.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얼굴이 다 터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머리도 다 하고 빠져. 얼굴 전신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는 말이 난 더 충격적이야. 뭐지? 나 사진 좀 찍어줘. 아하, 그렇지. 그리고 그게 포스터야, 영화. 그 모습이. 누구한테 나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마. 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예쁜 배우인데 얼굴이 다 터지고 망가져서 흉도 없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것도 대단하지 않아? 그 모습을 자기는 더 사랑해. 왜냐면 나 사람들한테 아프다는 정말 그 불치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학적인 어떤 세계 안 최초다 좋은 뭐 이런 반응이 표현 하잖아. 나타나잖아. 그 자신을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재수가 없어지죠. 친구가 다 떠나. 그렇지.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 먹었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릴 만한 진짜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시대 이 영화는 풍자야. 수작이 될 거야. 왜? 그러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세태와 트렌드는 더 강화될 거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도 SNS가 독이라고 하는 게 SNS에는 안 행복하고 됩니다, 좋은 것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왜 명품백을 사지 못하나, 저렇게 초호화스러운 곳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나, 나는 왜 저렇게 정말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해외여행 가서 자지 못하나, 맞아. 나는 왜 이렇게 평화롭게 여행만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는 삶을 누리지 못하나,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수억 대 스포츠카.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고장나가는 어떤 현대인들의 마음을, 정신적인 어떤 아픔을 난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 그게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어야 그래도 나한테는 좋은 기폭제나 자극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 범위를 넘어버리니까 넘어섰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오는 박탈감과 타격감, 정신적인 자괴감이 드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차곡차곡 모으고 일해서 뭐해?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 있어? 나 어차피 저렇게 못 살 거고 맞아. 저 사람들은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걸 이미 갖추고 있어. 맞아. 이런 표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SNS의 장점도 많고 많아요. 좋은 많아요. 의미, 감동, 뭐 유머 또는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되는 정보들 맞아. 많지만 바로 그러한 점들 때문에 지금 르도와 제가 말씀드린 점들 때문에 SNS 사용에는 정말 각별히 이게 무뎌지면 무서운 거잖아 진짜. 무섭지. 그게 정말 무서운 건데 이게 패턴화되면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고 바로 그러한 점들을 이 영화가 명확하게 고집어내고 있다. 관심을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의 결말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사실 극단적이라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나름 통쾌함이 있었어. 나도. 그래,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다가 주인공이 어떤 우연한 계기로 불행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맞아. 자기가 그렇게 어디까지나 만들었어. 본인이 의도를 갖고 정말 이 관심 하나 내가 얻어가야겠다라는 맞아. 생각과 일념 때문에 이렇게까지 타락을 선택하게 된 것. 그리고 처음에 그 부작용이 발현됐을 때 그때 멈췄어야 하거든. 맞아. 멈출 수 있었고 앞서 첫 병원에 입원하는 씬인데 그 이후로는 약 알을 한 알씩 먹던 걸 통으로 들이부어서 먹어. 왜냐면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다 안 온 거야. 완전 정말 르도가 말한 것처럼 얼굴이 진짜 이건 그러니까 보면서도 말하면서도 참 썩 유쾌한 감정으로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보면서 유쾌하지 않았어. 나도 유쾌한 장면이 약간 없었어. 이게 비바리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되게 사람이 수술을 할 때 수면 마취를 하면 진짜 그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정신이 빠지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불쾌한데 그 불쾌함이 누군가는 진짜 이렇게 살 것 같은 거야. 그렇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이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건 진짜 인스타그램을 하는 거 좋아요. 너무 건강하게 하면 좋은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순간 나의 삶은 망가질 수 있다. 파괴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뭐 몇 명 모여서 얘기하다가 미니홈피에 도토리 사재기 할 때 그때 이후로 사실상의 이 SNS를 끊었거나 안 한다고 보는데 BGM도 깔고 도토리 줍고 5개씩 방도 꾸미고 방도 꾸미지. 비밀 방명록도 가구 주고받고 사야지. 스킨 사야지. 했었는데 다른 친구는 그마저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사실 동세대를 사는 데 있어서 미니홈피를 안 했다는 건 지금도 내 주변에 나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아예 안 하는 친구들 더러 있거든. 많진 않지만 근데 미니홈피를 안 꾸몄다고 하니까 야 저랬어야 되나. 근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안 했대? 그건 좀 진짜 궁금하다. 그게 너무 하는데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 나이에? 그 나이에 반성합니다 여러분. 전 쓴 문상만 몇 갠데 좀 아깝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즐겼으니까 저는 그 시대에 또 그러니까 융화되어서 그래서 살아오지 않았나. 지금의 르도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맞아.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물론 그 미니홈피 안에 미니미가 나라고 생각해서
24시간 내내 틀어놓고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실시간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줘야겠다. 그런 게 부작용이라면 그렇지만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SNS로 인한 삶이 피폐해지거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이 감독님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봤어요, 감독님이. 근데 이 감독님이 작품을 좀 요약을 하자면 해악이란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자기만의 블랙 코미디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감독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감독님이 모큐멘터리 형식으로 좀 다수의 단편 작업을 해왔었는데 이 장편 영화를 연출할 때도 모큐멘터리 특유의 어떤 건조함? 영화를 보면서 느꼈잖아요. 뭔가 영화가 따뜻하고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주인공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도 않아. 그리고 등장인물 간에도 뭔가 애정이 각별하고 어떤 이 사람은 어떤 관계구나라는 거를 드러내질 않아. 정말 건조하게 밋밋하게 이 관심에 미쳐버린 여자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따라갈 뿐. 이런 특징이 감독님의 작품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디스토피아 작품에서 제가 유일하게 바로 이 장면을 꼽고 싶은 따뜻했던 장면은 바로 이 남녀 주인공이 쿠에투소프의 얼굴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둘이 잠자리를 하는 장면. 맞아. 그래도 사랑이더라고. 그때는 또 사랑이더라. 맞아. 둘이 너무 막 이용하고 쟤네가 왜 만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사실 극 내내 했는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남주인 아이릭 세더가 그녀를 받아들이더라고. 챙겨주잖아. 난 그게 놀라웠어 오히려. 그래서 전 그 장면이 그래도 그나마 따뜻했던. 그나마 인간미가 있었고 애정과 연애 이 영화의 장르를 일부라도 로맨스로 분류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근데 그 와중에도 내 얼굴이 어때?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해줘. 뭐 이러잖아요. 저는 저런 분은 전 못 만납니다. 저는. 어떻게 만나요? 이미 미쳤어. 이미 미쳐버린 거예요. 이미. 자기의 어떤 우울함을 자기는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요새 그 인스타그램에 풍자하는 얘기 중에 사진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중독된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있다가 커피를 붓고 그걸 사진을 찍어요. 관심을 받으려고. 그런 풍자적인 만화? 약간 삽화 같은 게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했었는데 사실 인스타는 진짜 안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그나마 쇼츠? 근데 그마저도 안 봐요. 왜냐면 난 유튜브를 안 보니까 쇼츠를 더 볼 일은 없는데 그래도 요즘 스치다가 이거 뭐야 했는데 진소라 이거 있어. 진소리 알아 혹시? 몰라? 이거 모르다. 문 닫죠 뭐. 그래 저는 베스트 장면 꼽으라면 저는 이 시그네가 주인공이 결국에는 그 망가진 얼굴로 스타가 돼요. 그래서 유명한 잡지 감독님의 표지를 장식을 하고 싶다. 왜냐면 그들은 약간 편견 없는 환자도 우리가 이런 사람도 모집을 해서 배우로 쓴다라는 어떤 편견 없는 브랜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시그네 다양성을 인정하는 브랜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시그네를 고용을 하는데 그 시그네가 촬영 당일에 너무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모델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하고 나 관심 못 받으면 어떡하지? 왜냐면 그들은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치. 그 모델들을 찍고 촬영하고 화장해주는 스타일리스트 코디들을 보면서 되게 불안해해요. 그러다가 또 알약을 쏟아부어요 몸에. 그러다가 그 부작용으로 머리에서 피가 쫙 나면서 다시 입원을 하죠. 그치. 저는 그때 그 불안감을 연기했던 이 배우의 불안한 시선 처리가 진짜 좋았어. 대박이었다고 생각해. 좋았어. 거기 좋았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기를 정말 너무 잘했어. 실제처럼 느껴졌으니까. 이 주인공의 전반적인 영화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갖지 못한 자존감, 그리고 정말 낮아져 있는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는 게 보여서 극 내내 그런 부분을 정말 깔끔하게 연기를 잘 해냈다. 자존감을 다른 방향으로 채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쁘다니까 이 배우. 그 자체로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전 잠잘 자격도 없어. 죄송합니다. 뭔가야 맨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 이제 수습 중. 맨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 수습 안 한 게 뭐냐면 더 나쁜 게 보통 이런 말만 아니에요 라고 할 만한데 그건 절대 안 해. 아니에요. 혜택 얼마나. 여러분 혜택 실물 되게 궁금하시죠? 준수합니다. 준수해요. 네, 저도 되게 궁금해요. 준수합니다. 대중들이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볼지. 농담입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죠. 가끔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겠죠. 슬프고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있어. 당연히 얼마나 매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실. 저 여기. 맨날 행복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맨프롬 어스예요 혹시? 조언인가요? 아니 그래서
가끔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마음들을 SNS로 푼다는 거는 저는 진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할게요. 그럼 SNS 금지하고 저희 아담한 공작소 댓글창에서 놀죠. 좋아요. 전쟁 나겠네요. 아주 그냥. 건강하게, SNS에 건강하게,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다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받으러 오세요. 저희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아담한 공작소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